안녕하세요. 아마존 창업 강사 서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약간 좀 뿔따구가 날 만한 그러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FBA 수수료 인상에 관련한 건인데요. 내년 2023년 1월 17일자로 인상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그렇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년 이게 연례 행사처럼 아마존이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막 이렇게 계속 올리니까 이번에도 연례 행사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펼쳐보고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놀라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걸 딱 까보고 나서 그 인상 폭에 제가 완전 당황하고 화딱지가 좀 난 게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래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게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말도 안 되게 올렸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그 구간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올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존에 어떤 제도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또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FBA 수수료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수수료는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냥 몇 가지만 훑어보더라도 주문 처리 수수료 있고 월별 재고 보관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보관 수수료가 있고 재고 보관 초과 수수료가 있고 처분 수수료가 있고 폐기 수수료가 있고 청산 수수료가 있고 멀티 채널 수수료가 있고 재고 재배치 수수료가 있고 반품 수수료가 있고 FBA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서비스 수수료가 있고 지금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11개인데 더 많을 거거든요 사실은. 엄청나게 이 많은 이것들을 매년 이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맨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정말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천재다. 어떤 천재? 돈 쥐어짜는데 천재다. 이런 생각 들어요. 정말 쥐어짜고 쥐어짜서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매년 교묘하게 셀러들의 목을 조이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화딱지가 나고 얄미운 건 자기네들은 이렇게 수수료를 마구마구 지네들은 막 올리면서 셀러들은 그렇게 수수료가 올라가니까 마진 이거 보전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어. 판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판매가 또 막 올리면 올렸다고 고객들에게 네거티브 익스피리언스를 줬다라고 해서 NCX 높여가지고 잘라버리고 막 이따구 짓 하잖아요. 또 다른 셀러나 아니면 다른 온라인 마켓보다 비싸게 판매한다고 바이박스 자격을 뺏어간다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늘상 이야기하는 아마존은 악마존이다.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는 이따가 다 쭉쭉쭉쭉 보여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이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는 정말 더더군다나 재고 관리가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더군다나. 올해도 중요했지만 내년부터는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 재고 관리에 신경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 브랜드를 가지고 정말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엄청나게 미국에 많이 보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제 생각입니다. 아마존 창고로 직접 집어넣으시기보다는 미국에 있는 창고 3PL을 해주는 그러한 곳에다가 먼저 선 입고를 시키시고 야금야금 조금 아마존 창고로 입고를 시키시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좀 애매하게 물건을 보낸다. 해상으로 보낼 만큼의 이따만큼 많은 거는 아니고 항공으로 보내는 정도다라고 하시면 글쎄요. 판매량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판매량에 따라서 항공으로 계속 보낼 거냐 아니면 조금씩 나누더라도 빨리빨리 들어가고 빨리빨리 소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특송을 이용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판매량을 여러분들이 다 쭉 한번 보세요. 얼마나 판매가 한 달에 얼마나 나가고 있고 얼마나 내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가 이런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품 중에 잘 나가는 것 그저 그런 것 안 나가는 것을 구분을 하셔서 재고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떤 수수료들이 올라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수료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걸 알려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내 상품인 사이즈 티어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를 먼저 아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부터 먼저 제가 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사이즈에 따라서 아마존은 소형 표준, 대형 표준, 소형 크기 초과, 중형 크기 초과, 대형 크기 초과, 특
크기 초과 이렇게 6단계로 티어를 나눕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로벌 셀러들이 보내시는 물건들은요. 대형 표준 크기 아니면 소형 크기 초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걸 보내시는 소형 표준 크기를 갖고 계시는 셀러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대형 표준이라던가 소형 크기 초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형 표준 크기는 여러분들의 제품이 20파운드 즉 9kg 이내의 상품이어야 하고 대형 크기 표준에 들어가려면 9kg 이내여야 하고 가장 긴 면은 18인치 즉 45cm 미만 그다음에 중간 길이 면이 있어요. 이걸 우리 이제 영어에서 메디안 사이드라고 하는데 중간 길이 면이 14인치 즉 35cm 정도 안 넘어야 되고요. 가장 짧은 면이 8인치 즉 20cm를 넘기지 않아야 되고 이 정도 이게 대형 표준 크기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모두 다가 맞춰 주셔야지 되는데요. 여기에서 중간 길이 면이 뭐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을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부피를 재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 이때 가장 긴 면도 가장 짧은 면도 아닌 게 중간 길이 면이에요. 아셨죠? 쉽지요? 자, 그 다음에 소형 크기 초과의 경우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중량의 경우는 70파운드니까 31.8kg 정도 돼요. 중량은 31.8kg 미만이고 가장 긴 면이 60인치 중간 길이가 30인치 가장 짧은 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짧은 면은 해당하지 않는 대신에 이때는 랭스 플러스의 둘레 길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게 합쳐진 게 130인치 즉 330cm를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또 둘레 길이가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길이면 있잖아요. 크지도 짧지도 않은 중간짜리 그 중간 길이랑 가장 짧은 길이랑 합친 다음에 그걸 2배로 곱한 거 이게 둘레 길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대형 표준이랑 소형 크기 초과에 들어갈 것이다. 내 상품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꼭 한번 살펴보시고 표 한번 꼭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준을 아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정말 어떤 수수료가 올라갔나 볼게요. 주문 처리 수수료는 내년 1월 17일부터 올라가지는데요. 항상 주문 처리 수수료는 분류를 3가지로 나누죠. 일반 상품, 의류, 위험물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렴한 게 이 3가지 중에서는 일반 상품이에요. 의류가 조금 더 비싸고 위험물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번에 것은 전부 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분화가 매우 큰 특징이에요. 자, 일반 상품의 경우는 내년 1월 17일 전까지 즉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형 표준만 보면 6단계인데요. 이게 내년 1월 17일이 되면 8단계로 세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주문 처리 수수료는요. 용적 중량이랑 실제 상품 중량 중에 더 무거운 것으로 체크를 합니다. 정말 진짜 무슨 해상 그 운송도 아니면서 무슨 아주 용적 중량 그냥 할 것이지. 이것도 바뀐 지 이제 몇 년 안 된 그런 거기는 한데 아무튼 그러면 용적 중량을 얘네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를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이걸 스스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마존이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지만 용적 중량은 인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길이 곱하기 너비 곱하기 높이 다 한 다음에 나누기 139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부피 중량 이게 용적 중량이죠. 이게 상품 중량과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무거우냐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라 셀러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용적 중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품 중량만 생각해서 나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중에 뒤통수 겁나게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아셨죠? 용적 중량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일반 상품일 경우에 위험물도 아니고 의류도 아닌 일반 상품일 경우에 주문 처리 수수료가 어떻게 세분화가 됐는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면 이거 1시간도 넘어가요. 그래서 대형 표준 중에서도 우리 셀러들이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부분만 살짝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저희 카페 글로벌 셀링 유니버시티 글셀유라고 합니다. 글세요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형 표준의 경우 제가 아까 8단계로 나누었다라고 했죠. 어떻게 나눠진 거냐면 예전에는 6온스를 기준으로 나눴었어요. 6온스 미만, 6온스에서 12온스, 12온스에서 16온스. 그 다음에 16온스가 1파운드거든요. 1파운드에서 2파운드, 2파운드에서 3파운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전부 다 6온스로 자른 게 아니고 4온스로 자르고 4온스 규격으로 했습니다. 즉 4온스 미만, 4온스에서 8온스, 8온스에서 12온스, 12온스에서 16온스. 그러고 나서 16온스는 1파운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1파운드에서는 2파운드로 예전엔 넘어갔는데 이제는 1파운드에서 1.5파운드, 1.5파운드에서 2파운드, 2파운드에서 2.5파운드, 2.5에서 3파운드 이 딱으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놨어요. 그 중에 8온스에서 12온스 정도만 볼게요. 이거는 몇 g이냐면 8온스면은 227g이에요. 227에서 12온스는 340g짜리 여러분들의 상품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주문 처리 수수료가 4.24달러입니다. 또 12온스 340g에서 16온스 1파운드죠. 453g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물건을 판매하신다라고 하시면 4.75달러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40g짜리나 453g짜리나 그렇게 무거운 거 아니에요. 정말 완전 고부가 가치 상품이 아닌 이상은 보통 20달러, 30달러짜리 판매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20달러짜리 판매한다라고 생각할게요. 요즘은 저가들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15달러 미만 상품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20달러 판매하면 거기에 15% 일단 기본 3달러, 20달러에 15%는 3달러 판매 수수료로 나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1파운드짜리다. 그러면 4.75달러가 나갑니다. 그러면 20에서 3 빠지니까 17에서 4.5를 또 빼요. 17에서 4.5 빼면 12.25인가요? 그렇게밖에 남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 하고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나가잖아요. 또 이것저것.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세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티어들의 것은 꼭 저희 카페에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류도 말씀을 드릴게요. 의류는 더합니다. 의류는 6단계에서 9단계로 더 세분화를 시켰어요. 똑같이 상품 중량과 용적 중량 이거 둘 중에 더 무거운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의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전에는 이 상품 중량과 용적 중량 중에 큰 값으로 계산을 했던 게 기본적으로 온 무게가 상품의 무게가 0.75파운드를 넘는 그러한 상품들서부터 그렇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0.75파운드니까 12온스인 거예요. 얘네들서부터 적용을 했었는데 2월 16일부터는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특별 크기 초과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상품 중량과 용적 중량 중에 무거운 걸로 해서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상품이 특별 크기 초과에 들어가는 상품이 아니라면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수료 그 마진 원가 계산에다가 적용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대형 표준 하나만 제가 보겠습니다. 8온스에서 12온스일 때에 아까 일반 상품의 경우는요 4.24달러였어요. 그런데 의류에서는 8온스에서 12온스가 무려 4.84달러입니다. 엄청나게 높죠? 일반 거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또 12온스에서 16온스는 5.32달러로 매우 많이 높아진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인 위험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물도 9단계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대형 표준 동일한 부분만 좀 비교를 해보자면 8온스 초과에서 12온스일 경우에 위험물 상품의 경우는 5.03달러입니다. 그리고 12온스에서 16온스의 경우는 5.34달러예요. 정말 많이 비싸진 거죠. 6,000원이 넘고 7,000원 막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벌써 멘붕 살짝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멘탈 부여잡으셔야 돼요. 지금 멘붕 오시면 안 돼. 왜? 또 있거든. 뭐가 있냐면 보관 수수료랑 장기 보관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관 수수료가 2월 1일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청구가 될 건데요. 우리 보관 수수료는 항상 1월에서부터 9월까지는 비성수기를 적용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성수기 표를 적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달라지죠? 매우 비싸지잖아요. 자, 비성수기일 때에는요. 세제곱피트당 0.04달러씩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대형 표준 크기일 때 만약에 크기 초과 상품의 경우에는 0.03달러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성수기일 때에는 표준 크기의 상품의 수수료는 변경되지 않아요. 다만 크기 초과 상품의 경우에는 0.2달러씩 올라갑니다. 이거 보시고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표준 크기일 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신규 제도입니다. 아주 짱나는 제도입니다. 보관 공간 활용도에 따른 추가 요금 도입이에요. 와, 말도 어렵지 않습니까?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월 보관 수수료는 별도로 하고 거기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얘는요, 공간 보관 활용도가 지난 13주 동안의 1일 평균 보관 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1일 평균 배송 부피,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이제 판매가 돼서 상품이 나가는 그 부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로 나눠서 26주가 지나간다라고 평가가 되면 그 산식이
그렇게 나오면 그때 보관 공간 활용도에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추가 요금을 받는 겁니다. IPI랑 되게 접목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보관 공간 활용도는요, 특정 달의 마지막 날에 아마존이 계산을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4월 1일부터 적용이니까 4월 30일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5월에 여러분들한테 청구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를 그 기준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26주가 초과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월에서 9월까지 비성수기일 때의 재고 보관이니까 이때 26주 미만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이때는 보관 공간 활용도에 따른 추가 요금이 없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까 제가 0.87달러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재고 보관 수수료로 청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체에서 하루에 나가는 걸 나눠가지고 봤을 때 26주가 넘어가고 그게 39주 사이로 나온다, 결과치가. 그렇다고 하면 기본 0.87달러를 매기던 거에 플러스 0.69달러를 더해서 1.56달러를 월 보관 수수료로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39주가 넘어가면 0.87 기본에다가 세제곱피트당 그 보관 활용도에 따른 추가 요금을 0.94달러를 더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81달러가 월 보관 수수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표준 크기에 해당합니다. 크기 초가 아니고, 그러면 평균 1일 재고 부피가 전체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만약에 4만 제곱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내가 판매가 돼서 배송이 되는 부피는 200세제곱피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4만 세제곱피트를 나누기 200세제곱피트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 7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8.6주라고 나와요. 그럼 아까 티어에서 제가 보여드렸을 때 26주 미만이면 공간 보관 활용도가 그 수수료가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28.6주는 26주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관 공간 활용도가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28.6주니까 26주에서 39주 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0.87달러에다가 플러스 보관 공간 활용도에 따른 추가 요금 해서 0.69달러를 더해가지고 1.56달러가 물려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거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거죠. 그럼 성수기가 되면 어떨 거냐? 성수기가 되면 더 끔찍하죠. 성수기가 되면 2.40달러에다가 0.69를 더하고 혹은 39주가 지나가는 걸로 계산이 되면 0.94달러를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주에서 39주 사이가 나오면 3.09달러가 월 보관 수수료고 39주가 넘어가면 3.34달러가 월 보관 수수료가 돼요. 너무하죠? 다만 여러분 좌절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아마존도 항상 버퍼를 만들어 놓습니다. 신규 셀러들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신규 셀러들이 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셀러들한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규 셀러라는 것은 그 기준이 아마존의 셀러센터 그 보관 거기에다가 셀러센터에다가 배송을 처음 발송을 해서 그 발송한 시점에서부터 52주 이내 즉 1년 이내 셀러입니다. 그 셀러들에게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 월 보관 수수료만 적용을 하고 보관 공간 활용도에 따른 추가 요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신규 셀러 여러분들은 너무 크게 두려워하시지 아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려드려야 될 부분은 장기 보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요 시간이 10분이 훨씬 지나갔어요. 10분 넘어가면은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2편에서 말씀드릴게요. 2편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꽤나 많아요. 장기 보관 수수료도 있고요. 주문 처리, 폐기 주문 수수료도 있고 청산 수수료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요. 2편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지 마시고요. 3종도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봬요.